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요즘 노트북으로 사무 업무를 보시다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셔서 데스크탑 사용을 위해 방치하셨던 P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텔 펜티엄 G850 기반의 PC 한 대,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PC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고객님의 연락처 기준으로 꾸민걸 PC 수리 진단 기록부를 한번 찾아보니까 총 4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이제 폐기가 되었었고, 나머지 이제 2대가 더 있었는데, 어, 제가 한번 보니까는, 2대는 조금 더 살려서 쓸 수가 있는 PC 사양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PC 3대를 한 대로 똘망똘망하게 만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조금 데스크탑으로 넘어오시면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PC 세대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사양 체크부터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전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하고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펜티엄 G850 기반의 2012년도 생산품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운데 거 말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i3 4160 기반의 PC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하얀색 PC는 그나마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인텔 펜티엄 G5420 PC였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굳이 한 대를 살려서 써야 한다. 그러면 뭐를 살려야 되는지 제가 그 다음 장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850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2분기에 이제 출시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인텔 i3 4160 같은 경우에는 14년 3분기, 그 다음에 하얀색 PC였죠. 아까 인텔 펜티엄 골드 G5420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분기에 출시가 된 PC였습니다. 일단은 1번, 2번 PC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4년도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PC라 사실 언제 고장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연도수의 PC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도수만 보더라도 2019년도에 나온 이 PC가 가장 젊죠. 그리고 더 오래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펜티엄 G5420을 저는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성능에서도 지금 인텔 펜티엄 G5420이 제일 나았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같은 거를 비교를 해봐도 지금 DDR3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DDR4, DDR5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단은 가장 그나마 최신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 펜티엄 G5420 기반이기 때문에 이 PC를 기준으로 살려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흰색 PC를 한번 켜봐서 일단 PC의 전반적인 이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켜보니까 바로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워 테스터기로 한번 전원을 체크를 해보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체크를 해보니까 파워에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파워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도통 검사를 통해서 전원 스위치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이제 스위치로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스위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처음 봤고 21년도에 마지막에 본 PC였는데, 2019년도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봤냐면, 왜 봤냐면 PC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PC가 이상해서 저한테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SSD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SSD 불량이니까 지금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판매처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아마 새 걸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번 교체를 한번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021년 이후에 한 번 더 정비를 받아보시지 않은 이 PC라서 제가 한번 메모리라던가 이제 내부 청소를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메모리 접촉 부분을 한번 클리닝을 하려고 한번 떼놓은 상태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DDR4 4기가짜리를 이제 사용 중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메모리 자체적인 클리닝도 중요하지만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같이 2개를 하고 있고요. 한번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이제 테스터용 이제 전원 스위치로 킨 거고요. 이따가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PC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SSD는 240기가로 정상 제품입니다. 그래서 SSD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전면부 베젤을 뜯어가지고 이제 케이스에 있는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케이스의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바로 푸시업 방식의 전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푸시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호환성도 좋고 교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텍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납땜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규격이라던가 이 높이가 조금 정형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뭐 잘라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깎아내야 된다거나 하는 다소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량률이 굉장히 많은 스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각또각 하는 스위치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텍트 스위치 교체도 필요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여러 개가 있어요. 텍트 스위치가. 그래서 얘의 높이에 최대한 근접한 거, 아주 딱 맞는 건 없었습니다. 근접한 걸 해서 조금 깎아내 가지고 이제 스위치 이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고객님께서는 이 PC를 토대로 앞으로 더 사용을 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PC의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봤는데, 일단 SSD 정상이고 CPU까지도 이제 화면 출력까지 나왔으니까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부분에는 지금 4기가짜리란 말이에요. 4기가인데 지금 현재 다른 거 뭐 돌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3.2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이 조금 어렵고, 제가 윈도우 11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PC 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윈도우 1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CPU는 듀얼코어 이상 4스레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리에 대한 용량이 중요한데,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권장 사양은 16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최소 120기가 이상 240기가를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대한 불량이 아니라 그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추가적으로 장착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메모리 보시죠. 진짜 다른 것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79%, 80%까지도 쓰고 있고, 일단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 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을 킨다거나 아니면 워드 작성을 할 때 멀티 다방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 구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CPU에 대한 부하도 많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체감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8기가는 추가 장착이 꼭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거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셨던 4기가짜리 메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8기가짜리 삼성 메모리를 추가를 해서 총 12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PC에 대한 무결성, 그러니까 나 부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주고 무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금 토탈 메모리를 지금 8기가, 4기가 플러스 8기가를 해서 지금 12기가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 5월 31일 날 나온 버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2020년 11월 27일 날 나온 게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와에 대한 호환성,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SSD,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버전으로 해결이 되었구나 하시면은 꼭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PC 사용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뭐 PC를 켜게 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PC를 켰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고 뭐 이런 증상, 벽돌 증상이라던가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 제조사들은, 메인보드 제작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지 말고, 그 다음에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능숙한 지인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P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에 관련해서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또 PC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제가 정비하는 김에 업데이트는 제가 무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에 쓰셨던 PC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전에 쓰셨던 PC에서 SSD와 하드가 있었는데 둘 다 정상이면은 장착을 해주고 만약에 불량이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백업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셨던 그 PC에서 지금 SSD랑 하드디스크를 지금 빼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SSD는 그나마 상태가 외관적으로 좀 깔끔했는데 하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케이스 위에 이렇게 달려져 있었는데 이 위에 좀 이물질이라든가 뭐 물기 뭐 이런 거를 조금 뚝뚝뚝 떨어져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소 조금 지저분함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SSD에 대해서 제가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다시 할당되는 섹터 수, 뭐 다시 할당되는 이벤트 수, 현재 보류 중인 섹터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기존 수리 내역부를 한번 봤어요. 지금 90 몇 번이었죠? 94번을 보니까 이 PC도 제가 예전에 SSD 불량 판정을 내려드리고 그냥 이거를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셨던 PC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PC를 포맷한다고 해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리 PC 포맷을 하건 PC 초기화를 하건 없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PC를 사용 중 자주 멈춰가지고 강제적으로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폴더라던가 프로그램 구동 시 응답 없음이나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실행이 된다거나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잦은 블루스크린이라던가 아니면 윈도우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데이터만 따로 백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다소 오래되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오케이. 물론 간단한 검사이긴 하지만 오케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 내부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밑에 부분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사 4개로 고정이 돼야 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SSD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터가 들어가고 해서 원판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약간 삐딱선을 타게 된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면에서도 조금 다소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를 4개로 해서 하드디스크를 딱 정상적으로 딱 고정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딱 측면 케이스 다 열어서 제가 나사 4개로 다 조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A 케이블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게끔 SATA 전원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출고가 아니죠. 일단은 이 PC를 또 얼마만큼 또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또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포어마크를 통해서 시스템에 부하를 줘서 한번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라든가 OCC들을 통해서 이 CPU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CPU 쿨러는 돌아가고 있는데 CPU에 대한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스로틀링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컴퓨터는 굉장한 아주 시스템 성능 제한이 걸리게 돼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쿨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에 맞는 점수 스코어를 잘 뽑아주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중에 제가 지금 메모리 같은 걸 보니까 지금 12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3.9기가가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어요. 만약에 4기가만 있었는데 3.9기가 사용 중이다 그러면 컴퓨터는 엄청나게 버벅버벅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지금 PC가 사용 중에 너무 느리다, 뭐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그럴 때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작업 관리자에서 성능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100%에 근접한 거, 그게 지금 부하를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가 이제 업그레이드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벤치를 통해서 지금 OCCT에서 나오는 온도 체킹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봐서 지금 시스템 안전한지 또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도 있는지 제가 이거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지금 출고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OCC 테스트라던가 뭐 포마크라던가 뭐 시네벤치
제가 뭐 새 PC를 기준으로도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저한테 오신 PC라던가 이런 것들도 제가 출고 전에는 다 이러한 안정성 테스트를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수리한 PC에 대해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제가 똥꼬집같이 20년 동안 지켜온 루틴이라 제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또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PC는 정말로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고객님께 건네드릴 수도 있고, 또 고객님도 이제 받으시고 이러한 또 테스트가 사실 뭐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오래오래 사용하시고자 하는 제 바람이 많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맡기셨는데 다소 시간은 많이 지체는 되었지만 그만큼 제가 세심하고 정밀하게 잘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도 지금 8기가로 추가가 돼서 12기가로 돼서 지금 뭐 노트북에서 조금 뭐 답답한 화면이라던가 또 키보드라던가 이런 것도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사무용으로는 되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객님 한 약 2년, 3년 만에 재방문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또 고객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드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좀 불편함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요렇게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